fx라는 함수를 미분했을 때 얻어지는 함수를 이름을 뭐라 부르죠? 도함수라 불러요. 표기법은 이거겠죠? 혹은 뭐 fx에 x에 대해서 미분한다라는 표현으로 이런 표현도 쓰고, 뭐 혹은 fx와 y가 같으니까 y를 x에 대해서 미분한다 이런 기호도 쓰고, 뭐 여러 가지 기호로 씁니다. 근데 그 fx를 미분하지 않고 이제 적분하는 거죠. 적분의 의미는 얘랑 마찬가지예요. 원래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도함수였다면 도함수는 무언가를 미분해서 나온 식이었을 거라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여기는 fx도 무언가를 미분해서 나온 식이었을 거라는 얘기죠. 그 미분해서 나온 식을 구하는 역의 과정, 미분의 역 과정을 보통 적분이라고 부르고, 표기법상 라지 fx를 씁니다. 그럼 얘도 이제 미분처럼 미분한 함수가 도함수라면 얘도 적분한 함수의 이 식이 있겠죠. 이걸 뭐라 부른다고요? 이걸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부정적분이라고 불러요. 뒤에 함수라는 단어를 붙여도 되긴 합니다. 그래서 표기법상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fx를 적분한다라는 기호로 이렇게 기호를 쓴다고 했죠. 이건 S자 위에를 땡긴 기호고, 부를 때는 인테그랄, 어차피 이게 한글식, 콩글리시이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그냥 인테그랄 하는데, 인테그랄 dx 붙이면 가운데 있는 fx를 적분하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 기호는 아까 잠깐 언급했듯이 fx의 부정적분 함수를 나타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이게 또 이제 문제 풀 때 많이 적용되는데, 어떤 함수를 미분하면 여기 있는 fx가 되는 함수라는 뜻이에요. 저 기호를 보면 이 두 개의 문장이 같이 떠올라야 됩니다. 여기 있는 x가 적분 변수라고 그래서 어떤 문자를 기준으로 적분할 겁니까? 라는 거기 때문에 x가 적분 변수가 되고, 그럼 x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문자는 상수가 되는 겁니다. 여기는 fx는 적분을 당하고 있는 함수이기 때문에 피적분 함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저 결과를 답을 쓰게 되면 그 결과는 fx는 미분해서 나오는 함수니까 뭔가를 미분하면 fx가 나왔듯이 이렇게, 그러니까 라지 fx를 미분하면 스몰 fx가 나왔다라고 이제 가정한 거죠. 그 뒤에 상수가 붙고 이 상수가 적분상수라고 말씀드렸죠. 적분하면 나오는 상수라는 뜻으로, 이런 의미 아니겠나요? 어떤 식을 미분했더니 x가 나왔어요. 그럼 미분하기 전에는 뭐였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ex라고 할게요. 네. 어떤 함수를 미분하면 ex가 나와요. 그럼 어떤 함수를 미분하면 ex가 됩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x제곱을 미분하면 ex가 나올 것 같죠. 그렇죠? 근데 그 뒤에 어떤 상수가 붙는다 하더라도 상수를 미분하면 0이 되기 때문에 ex가 미분한 결과로 나오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죠. 근데 그 상수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적분했을 때 나타나는 상수를 C라는 기호로 쓰고 부를 때는 적분상수라고 부른다는 거죠. 이게 저번 시간까지 설명드렸던 다시 간단한 복습 내용이었고, 이게 오늘부터 수업할 내용인데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부정적분과 미분과의 관계, 기호가 두 개 쓰이죠? 얘는 적분을 냈다는 기호고 얘는 이제 미분을 냈다는 기호예요. dx는 x에 대해서 미분한다는 뜻이니까. 그러면 하나의 함수인 fx를 미분했다 적분하는 겁니다. 적분했다 미분하는 겁니다. 그럼 좀 전에 했던 그런 거죠. x제곱 c라는 어떤 함수가 있는데 얘를 미분하게 되면 ex가 되죠. 근데 얘를 다시 적분하게 되면 x제곱 플러스 c가 나와요. 근데 순서가 누구냐에 따라 다르겠죠. 만약 얘를 기준한다면 ex를 적분한 다음에
적분하면 이제 저게 나오겠죠. x제곱 플러스 2. 그런 다음에 얘 전체를 미분하게 되면 이게 저 앞에 있는 d, dx와 같은 표현이잖아요. 얘를 미분하게 되면 2x가 나와요. 그럼 그 얘기는 피적분함수를 통해서 적분한 다음에 미분하게 되면 그냥 그 피적분함수가 다시 답으로 나온다라는 뜻이겠죠. 근데 이제 순서의 차이점인데 적분한 다음에 미분하면 마지막 명령이 미분이기 때문에 그냥 안에 있었던 피적분함수가 그대로 답이 나오고, 이번에는 미분한 다음에 적분하게 되면 어차피 왔다 갔다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fx가 답으로 나오는 건 너무 당연한데 적분이 마지막 명령이었기 때문에 뒤에 적분 상수가 붙는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를 풀어볼 텐데,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선 유제 하나 풀고 나면 밑에 있는 위에 있는 대표형 하나 풀고 나면 그 밑에 있는 유제 문제를 여러분한테 한 번씩 풀어보라고 하잖아요. 근데 아마 오늘은 거의 그냥 웬만해서는 그냥 선생님 설명하고 아마 여러분한테 여러분 집에 가서 이 과제를 해야 될 정도로 단순 계산이 많기 때문에 문제 푸는 시간은 많지 않을 것 같긴 해요. 자, 다음 등식을 만족하는 상수의 ABC 값을 구하는 건데, 이런 뜻이죠. 아까 배운 대로 이 기호를 보면서 이제 느껴야 될 거는, 뭔가를 여기는 이 식을 적분해서 나온 결과를 쓰라는 뜻이구나 라는 건데, 아직 우리가 적분법을 배우지 않았어요. 정확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것, 좀 전에 맨 첫 줄에 저거 보면 이거는 부정적분 함수를 구하라는 뜻이구나, 적분하라는 뜻이구나 라는 뜻이지만, 두 번째 의미가 뭔가를 미분하면 얘가 나온다는 뜻이죠. 결론은 이게 적분한 결과였기 때문에 얘를 미분하게 되면 이게 나온다는 뜻이에요. 좀 전에 했던 말 헷갈리지 말고, 좀 전에 했었잖아요. fx를 적분하게 돼서 나온 식. 그럼 반대로 이 오른쪽에 있는 식을 미분하게 되면 왼쪽에 있는 피적분함수 fx가 나오는 거죠. 간단합니다. 얘를 이제 미분하시면 돼요. bx 세제곱 미분하면 3b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c. 이게 쟤랑 같다는 뜻이죠. 6x제곱 ax 마이너스 3. 비교하시면 돼요. b 값은 2가 되고 a 값은 4가 되고 c 값은 3이 된다.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그러네요. 이걸 내가 아직 적분하는 방식을 모르기 때문에 직접 적분할 수는 없고 역과정이죠. 얘를 미분하면 얘가 나올 테니 이거 미분하면 6x제곱 마이너스 12x가 되고 그게 x-2 fx예요. fx를 찾으려면 공통인수인 x-를 바깥으로 빼내야 된다는 얘기죠. 6x로 묶이잖아요. 그럼 x-2가 남아요. 이렇게. 이게 얘랑 같은 거니까 따라서 fx는 x-2라는 인수를 제외한 나머지 6x가 fx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함수 fx에 대해서 걔가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복잡하지 않다고 했죠. 적분한 다음에 미분하면 왔다 갔다 하는 거라 그냥 자기 자신 피적분 함수가 정답이에요. 그래서 fx가 3x제곱 마이너스 x이므로 f1의 값은 2 이렇게 되겠죠. 얘는 미분한 다음에 적분했죠. 그럼 이 fx라는 좌변식은 여기는 피적분 함수가 바깥으로 튀어나오긴 하는데 적분이 마지막 명령이었기 때문에 항상 적분 끝에는 적분 상수가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필요했던 거죠. 이 C값을 구하려고. F2는 7, 그래서 2를 대입하면 8, 마이너스 2, 플러스 2. 계산하면 6, 넘어가면 마이너스 6이니까 C값은 1. 그럼 이제 이게 1로 바뀌었겠네요. 거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F-2는 마이너스 8, 플러스 2, 플러스 1, 마이너스 5. 이렇게 적분법을 배울 겁니다. 좀 전에 풀었던 문제들은 부정적분 함수가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 나와 있는 함수를 미분해서 피적분 함수를 만드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적분식이 나와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매번 적분식이 나와 있지는 않을 거 아니야. 이걸 적분했더니 뭐가 되더라 라고 문제를 낼 것 같으면 사실은 뭐 문제 의도가 적분하는 방식을 묻고자 하는 건데 적분된 결과가 나 있으면 어떨 때는 또 의미가 없을 때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적분법을 배우는 겁니다. 근데 앞에서 저번 시간에 잠깐 설명드렸죠? 저거 적분하는 방식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뭐 어찌되었든 어차피 지금 배우고 있으니까. n이 양의 정수일 때 이 n값이 양의 정수, 자연수라는 뜻이죠, 이게. n값이. 그러니까 y는 x의 0제곱이나 y는 x의 마이너스 2제곱이나 이런 걸 아직 우리가 적분하진 않아요. 이건 나중에 이제 미적 2 가서 이제 하실 거고, 지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다항식 있죠. 1차식, 2차식, 3차식, 이제 이런 것만 적분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호를 이제 붙여줬고요. 이런 조건을. 쟤를 적분하게 되면 적분 결과는 다음과 같다. x의 n제곱을 x에 대해서 적분하시오. 그러면 x라는 문자는 그대로 남고, 계산 순서를 보통 미분은 지수를 떨어뜨리는 게 먼저잖아요. 지수를 떨어뜨린 다음에 그 위에 있던 지수 1을 뺀다. 이런 순서를 만약 간다면 적분은 반대입니다. 지수에 1을 뺀다의 반대니까 1을 더한다가 되고, 이걸 앞으로 떨어뜨리는데 앞으로 떨어뜨릴 때 곱했었잖아요, 미분은. 그럼 반대로 적분은 곱하기의 반대니까 나누기. 그래서 떨어뜨린 숫자의 역수를 곱하는 개념이라 n 플러스 1이 이렇게 분모에 붙어요. 이게 적분법이에요. 근데 적분했으니까 뒤에는 적분상수가 이제 붙는 거겠죠. 그러니까 연습을 해보면 x의 4제곱을 적분하시오. 그러면 일단 x의 5제곱을 만드세요. 이 5의 역수인 5분의 1 끌어내려서 앞에 곱해줍니다. 그 적분상수 붙이시면 돼요. 2x의 세제곱을 적분하시오. 2는 잠깐 놔두세요. 여기만 적분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하는 거니까. 지수에 1을 더한 4, 그 수의 역수인 4분의 1을 끄집어내서 곱하고 적분상수를 붙이죠. 약분하십니다. 2분의 1 x의 4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미분의 역연산이고 미분을 배운 지 오래되지 않았다 보니까 좀 헷갈릴 수 있어요. 미분의 계산법과 적분의 계산법이 뭐 그렇게 어려울 건 아니지만 미분하는 방식과 적분하는 방식이 약간 미묘하게 다르다 보니까 순간 지수를 잘못 계산한다거나 계수를 잘못 처리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좀 조심하시면 되고, 여기는 마지막에 있는 밑에 있는 거는 만약 적분을 하는데 이 안에 피적분 함수가 이게 상수로 돼 있을 때는 적분 변수를 요 상수에 갖다 붙여서 이렇게 3x라고 쓰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고 보니까 3x를 미분하면 3이 되는 거라는 뜻이지. 그래서 상수가 나오면 적분 상수랑 곱한 게 부정적분 함수가 된다. 이건 뭐 우리 어디서든 많이 보던 거였잖아요. 항상 많이 보던 내용. 뭐 시그마 할 때도 그랬고 극한 리미트 할 때도 그랬고. 그러니까 수학적 기호는 실수 배가 끼어 있으면 그게 실수, 상수라고 판단되면 넣었다 혹은 뺐다 넣었다가 가능하다 뜻이고, 2번 이게 적분을 하는데 피적분 함수가 이제 덧셈이나 뺄셈으로 돼 있으면 이게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분배할 수 있다는 뜻이죠. 반대로 마치 뭐 인수분해 하듯이 인테그랄 dx 피적분 함수가 다르지만 인테그랄 dx 적분기호가 붙으면 가운데 있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맞춰서 이 피적분 함수를 두 개를 하나로 모아도 상관없다라는 뜻이죠. 다만 얘도 마찬가지로 뭐는 안 되나? 곱셈 나눗셈에는 분배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곱셈 나눗셈에 분배되는 거는 유일하게 고등교과서 몇 가지라고 그랬나요? 실수배, 덧셈, 뺄셈뿐 아니라 곱셈, 나눗셈까지 모두 분배되는 연산기호가 고등학교 때 배운 것 중에 딱 2개 있어요. 그게 얼마 전에 배웠던 뭔가요? 리미트, 극한이에요. 그랬잖아요? 기억나죠? 수렴한다는 가정하에 리미트 리미트 fx 곱하기 gx. 수렴한다는 가정하에는 이제 이렇게 됐었죠. 리미트 fx 곱하기 리미트 gx. 얘가 알파의 수렴, 얘가 베타의 수렴하면, 얘가 알파의 수렴, 얘가 베타의 수렴하면 얘는 결과적으로 알파, 베타의 수렴한다 라고 이제 배웠었죠. 이거 말고는 이제 켤레, 고1 때 배웠던 켤레 복소수 개념. 이름 기억나지 않아요? Z1, Z2. 얘에 이렇게 켤레를 취하게 되면 이렇게 했던 거 기억 안 나요? 그렇죠. 나눗셈도 마찬가지였고. 얘는 덧셈 뺄셈만 됩니다. 실수배와 덧셈 뺄셈만. 곱셈 나눗셈 안 돼요. 좀 지루할 수 있어요.
이게 뭐 별로 어렵지도 않은데, 뭐 물론 새로 배우니까 설명 안 할 수는 없죠. 근데 듣고 보면 충분히 간단한 내용인데, 여러분이 문제 풀려고 가만히, 지금 여러분의 자세는 이렇잖아요. 보통은. 졸리는 단계가 있죠. 일단, 이제 우리가 학교 다니고 있는 시즌 다니고 방학 때, 이제 방학이 거의 끝나갔지만, 방학 때, 이 시간이면 한참 여러분 이제 꿈나라에 계실 시간이잖아요. 보통은. 아닌 분도 계시긴 하겠지만, 그러실 겁니다. 근데 이 시간에 이제 부랴부랴 그 전부터 뭐 한두 시간부터 전 준비해서 나오시고 그러셨을 텐데, 졸리겠죠? 졸리면 당장 어떻게 되나요? 몸에 힘이 없죠. 그래서 몸을 받쳐야 돼요. 이게 1단계예요. 2단계는 몸은 받쳤는데 어디가 이제 주체가 되는 거예요? 머리가 주체가 되죠. 그러니까 머리를 받쳐요. 이게 2단계입니다. 근데 이게 받치다 보니까 여기는 괜찮아. 이제 이쪽 방향 괜찮아. 근데 사람이 이제 올다 보면 이렇게 되잖아. 일로 자꾸 넘어가니까 안 넘어가기 위해서 지금 이제 지우처럼 꽃받침을 시작하는 거죠. 여학생도 꽃받침은 뭐 선생님도 뭐 그냥 에이 그래. 근데 남학생도 꽃받침 보는 순간은 이제 분노가 치밀어요 가끔. 많이 졸린 거 이해되는데, 그리고 수업이 아무래도 오늘 지루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듣기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좀 이따 문제 내가 한번 풀어볼까라는 문제가 이제 한참 뒤에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좀 졸리겠지만 잘 참으시고. 아, 이거 녹화가 됐어? 자, 1번은 적분하는 건데, 이게 조금 구조를 보셔야 될 게, 앞에 있는 제곱식과 뒤에 있는 1차식의 곱이죠. 근데 미분도, 곱의 미분은 우리가 알고 일반적 미분법이 아니었죠. 새롭게 미분법을 배웠었잖아요. 적분도 마찬가지예요. 곱의 적분법은 뒤에 나옵니다. 곱을 적분하는 방식, 뭐 치환 적분법, 부분 적분법에서 나오는 건 나중에 나오고, 이렇게 곱셈으로 되어 있는 거는 아까 말한 대로 적분할 때 이거 적분한 다음에 둘 곱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럼 방법은 피적분 함수를 하나의 함수로 만들어야 돼요. 분배해야 된다는 뜻이죠. 얘를 분배하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고 여기다가 3x-1 곱한 거니까 피적분 함수가 3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제곱 플러스 5x제곱 1창 3x 마이너스 2x 플러스 x 마이너스 1 얘를 적분하시는 거예요. 그럼 3 놔두고 이거 적분하게 되면 4제곱이 되고 역수인 4분의 1이 끄집어내려서 내려오고 플러스 5 개수 놔두고 x 세제곱의 역수 3분의 1 곱해서 내려오고 플러스 x 제곱의 역수 2분의 1 내려오고 상수항 붙으면 적분 변수를 붙이고 맨 끝에 적분상수 붙이고 3 위로 올라가고 5 위로 올라가고 정답 처리하시면 되고. 2번은 1번보다 더 단순해 보이는데 이게 뭐지? 했는데 보니 적분 변수가 t예요. 그러니까 t가 문자인 거고 여기서는 x도 상수 취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상수니까 적분하게 되면 적분 변수를 붙인 게 적분이 되고요. 플러스 t에 대한 1차식을 적분하는 거니까 지수를 더하면 t 제곱이 되고 역수를 끄집어내려면 2분의 1이 x에 곱해지니까 2분의 x 적분상수 c 이렇게 되겠습니다. 한번 봅시다. 이거는 분수식에 대한 적분법도 뒤에 나옵니다. 뒤가 어디냐면 안 배우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미적 2에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따로 이런 게 나오면 이걸 어떻게 적분하지 고민하지 말고 항상 여러분 머릿속에 이제 적분법은 다항식만 적분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항식이 아닌 꼴은 어떤 식이든 간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바꿔놔야 되는 거니까 이건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럼 y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 네, dy 이제 y에 대해서 적분하는 거니까 3분의 1 x 세제곱 플러스 2분의 1 y 웬 x y 세제곱 y제곱 플러스 y 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죠. 이것도 분수식이잖아요. 이 상태는 안 될 것 같은데 두 개인데 잘 보니까 또 분모가 서로 공통점을 가졌죠. 붙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x 플러스 2로 통분하고 분자가 x제곱 마이너스 4 인수분해 보면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dx 이렇게 지우시고 인테그랄 x 마이너스 2 dx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C 이렇게 함수 fx에 대해서 f'x가 3x제곱 플러스 2x이고 f-1이 2일 때 f2 값을 계산하세요 라는 거죠. 지금 어쨌든 조건을 보니까 도함수가 나와 있는데 그 미분하기 전에 있는 함수인 원함수 fx에 대한 관계식을 찾고 그 값을 구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도함수 f'x를 적분해야 되겠죠. 미분하기 전이니까 저 프라임 기호를 떼야 될 거 아닙니까? 떼려면 이제 적분 기호를 붙여야 되죠, 이렇게. 그 적분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지수 3에 역수 떨어뜨려서 3분의 1 곱하면 x 세제곱이 되고 지수 2에 떨어뜨려내서 2분의 1 곱하면 플러스 x 제곱이 되고 적분 상수가 붙어요. 이게 누구냐면 적분 미분하기 전인 부정적분 함수가 되죠. 근데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를 집어넣어서 이제 C값 찾으라는 얘기겠죠. 2가 나왔고 마이너스 1 플러스 1 플러스 2 C값은 2가 됐네요. 그래서 F2의 값 저기다 2 대입하면 F2는 8 플러스 4 플러스 2 네, 14. 이번 문제 1,3을 지나는 곡선 yfx 위에 있는 점 x,fx의 접선의 기울기 이게 어떤 특정 점이 아닌 상태잖아요. fx라는 그래프 위에는 모든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겠다는 얘기는 도함수를 구하겠다는 얘기죠. x값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겠다는 얘기는 미분계수를 구하겠다는 얘기죠. f'1 x값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근데 이거는 그래프 위에는 모든 점에 있으니까 미분계수를 정리한 함수씩 그게 도함수지 않습니까? 그 도함수가 이제 이거라는 얘기예요. fx를 구하려면 당연히 적분하라는 얘기죠. 얘를 적분하시오. 그럼 이걸 적분하라는 뜻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c. 근데 1,3을 지난다. 누가? fx가. 얘가. 결과적으로 쟤를 적분하면 얘가 된 거니까. x의 1, y의 3. C값은 7. 네. 그래서 fx는 이렇게 되겠네요. 다함수 fx의 한 부정적분, 그러니까 한 부정적분이라는 거는 부정적분 함수가 많을 거 아니야. 그 중에 하나라는 뜻이겠죠. 뭐 어떤 걸, 아까 말한 x는 2분의 1 x제곱을 미분해서 나온 식이잖아요. 그럼 미분해서 x가 나오는 식이 2분의 1 x제곱만 있지는 않잖아요. 2분의 x제곱 더하기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뒤에 상수 엄청 붙죠. 그러니까 여러 개 부정적분 함수 중에 하나가 라지 fx인데 그 라지 fx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한답니다. 아무래도 이런 느낌이잖아요, 지금은. f를 미분하면 스몰 f가 되는 거죠. 반대로 스몰 f를 적분하게 되면 라지 f가 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얘랑은 서로 미분의 관계죠. 이걸 적분할 수는 없잖아. 얘를 적분하면 라지 f를 또 미분해서 나온 식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양변을 미분하는 구조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미분하면 얘랑 얘는 어떤 관계성이 나오겠죠. 라지 f 프라임 x는 고배 미분이에요. x에 대해서 미분하는데 얘는 x, 뒤는 x가 포함되는 관계식이니까 각각 x가 두 번씩 곱해져 있는 고배 미분. 앞에 거 미분 플러스 앞에 거 놔두고 뒤 거 미분 플러스 얘네 뒤에 미분하면 6x제곱 마이너스 2x가 되죠. 그리고 보니까 라지 f를 미분하게 되면 스몰 f가 되잖아요. 그죠? fx의 한 부정적분이라는 뜻은 라지 f를 미분하면 스몰 f가 나온다는 뜻이니까 이렇게 지워지네요. 그럼 x 곱하기 f 프라임 x는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2x. x를 나누게 되면 f 프라임 x는 마이너스 6x 플러스 2 이렇게 됩니다. 자, f1을 구하라는 얘기죠. 다시 얘를 적분하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걸 적분하게 되면 이걸 적분하겠다는 뜻이니까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 얘가 제일 적분한 함수인 스몰 fx가 되죠. f1이 0이죠. 1 대입하면 마이너스 3 플러스 2 플러스 c 0 따라 c 값은 1 이렇게 된 겁니다. 네. 다함수 fx gx가 밑에 있는 관계를 유지할 때 f0 마이너스 1 g0 3 이거 구하라는 뜻이에요.
보시면 fx와 gx를 미분한 식이 이제 이거다는 얘기잖아요. 얘네들을 미분하면. 그러니까 이게 뭐 기호가 그냥 이런 느낌으로 써 있다 보시면 돼요. 이렇게 돼 있는 거 하나는 쟤는 fx, gx, fx, gx 이렇게 돼 있는 느낌인 거죠, 지금. 기호를 저렇게 써놔서 여러분이 보시기가 좀 불편하실지 모르겠으나 실제로는 저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할 거냐면 지금은 문제 자체가 미분한식을 원하는 게 프라임을 원하는 게 아니고 프라임이 안 돼 있는 원함수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적분하시면 되겠죠. 얘를 이렇게 적분해라 라는 뜻이에요. 그럼 좌변 적분하면 미분한 다음에 적분하면 얘네가 나오긴 하겠죠. 근데 이제 미분한 다음에 적분, 마지막 명령이 적분이었기 때문에 적분 상수가 붙을 텐데 어차피 이쪽의 적분 상수는 이쪽으로 넘긴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얼마의 상수인지 확실히 이렇게 규정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 이렇게 넘긴다고 해서 C를 플러스 확실히 정해지지 않은 적분 상수를 우변으로 넘긴다고 얘가 마이너스 C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C라는 값이 규정되어 있는 값이면 이게 넘어가면 마이너스 C가 되겠지만 얘는 그냥 어떤 상수가 붙은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C라고 한 거지 이게 양의 개념이 아니에요. 넘긴다고 해서 의미된다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그냥 어느 한쪽에 있던 적분상수를 반대편으로 넘기면 그냥 또 다른 적분상수가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럼 얘도 뭐 하셔야 되냐면 똑같이 좌변 적분했으니까 우변도 이거 적분하라는 얘기죠. 양변을 적분해야 되잖아. 한쪽만 적분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를 적분하게 되면 x제곱 플러스 c. 근데 c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겠죠. 근데 적분상수가 똑같다고 보장할 수는 없으니까 이거를 그냥 이렇게 그냥 구분해 쓰시면 될 것 같아요. C1, 뭐 첫 번째 적분상수. 얘는 적분하게 되면 fx 곱하기 gx는 이거 적분하게 되면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적분상수 이렇게 되죠. 근데 f0은 1, f0은 마이너스 1, g0은 3이에요. 일단 0 대입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는 위에 있는 식에다가 x에다 0을 한번 대입해 봅시다. 그럼 좌변 f0 마이너스 1, g0 3. 그럼 마이너스 1 더하기 여기다 0 대입한 거다. 0 대입하고 0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1 더하기 3이니까 좌변은 2가 되고 우변은 0 대입하게 되면 없어지고 이게 C1이에요. 알고 보니 적분상수 C1이 2였다라는 거죠. 되셨나요? 지워도 되겠죠? 네, 이렇게. 자, 남은 건 이제 G-1 여기도 집어넣어야 되겠네요. 얘도 집어넣어 봅시다. F0 마이너스 1 G0 3 곱하면 마이너스 3 없어지고 C2 마이너스 3 네, 이렇게 다 구해졌네요. F-1 G2 자, 이제 여기서 생각 잘해야 돼요. 이게 만약에 똑같은 값이잖아요. 그럼 뭐 여기다 집어넣어서 우리가 뭐 위아래를 연립한다거나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F-1만 구하라고 했다면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시고 여기 F-1, G-1 뭐 이런 걸 구하라면 뭐 여기다 대입한다거나 곱을 구하는 거라면 뭐 여기다 대입한다거나 어쨌든 이게 두 개 똑같은 값이면 위아래 x에 같은 수를 대입하면 되기 때문에 적절히 값을 구하든지 아니면 필요하다면 연립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지금은 이 값과 이 값이 다르죠. 다르다는 뜻은 제각각 fx와 gx가 어떠한 관계식을 갖고 있는지 알아야 집어넣어야 제각각의 값을 구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걸 두 개를 어떻게 해서 fx와 gx를 구할지 고민하다 보니까 이 밑에 게 곱이에요. 그럼 fx와 gx를 각각하고 싶으면 이걸 적당히 인수분해 보라는 얘기죠. 근데 3차식을 인수분해하니까 우리가 좀 뭐 간단하지 않잖아요. 보자마자 이건 어떻게 인수분해야 된다라고 되는 게 아니라 보통 저럴 때는 조립제법을 쓰겠죠. 1, 마이너스 2, 4, 마이너스 3. 혹시 이게 항이 4개이기 때문에 가끔 3차식이 조립제법 쓰지 않고 두 개씩 짝지어지면 될 때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런 꼴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두 개씩 짝지어봐도 지금 이게 짝이 맞아지진 않잖아요. 이럴 때는 그냥 조립제법 하시면 됩니다. 아니, 무슨 말이냐면 가끔 이럴 때가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돼 있고 2x-3 이렇게 있을 때가 있다는 뜻이죠. 그럼 이건 굳이 뭐 조립제법 할 필요는 없어요. 이게 x제곱 묶이고 x-2가 되고 여기는 플러스 2를 묶었더니 x-2가 되고 x-2가 공통이잖아요.
묶어냈더니 x-2,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뜻이죠. 인수분해 되면 인수분해가 낫습니다. 근데 이건 안 되니까 이제 조립제법 쓰는 거겠죠. 뭐 집어넣어야 0 될까요? 네, 1. 내려오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면 0 이렇게 되죠. 그럼 이 식 자체가 x-1의 인수를 가지고 이제 이게 곱으로 처리되어 있죠.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 됐나요? 그럼 남은 거는 두 개 중에 하나가 fx, 왜냐면 곱해서 얘가 된 건데 곱을 쪼개봤더니 이렇게 두 개의 곱으로 표현됐다는 뜻은 둘 중에 하나가 fx, 둘 중에 하나가 gx인데 얘를 내가 만약 fx로 둡시다. 얘를 만약 gx로 둔다면 둘을 더하면 이렇게 됩니까? 네, 둘을 더했더니 딱 이렇게 되죠. 맞는 답이 나와요. 근데 이게 fx인지 얘가 gx인지 어떻게 합니까? 이건 이거 보고 판단하는 거겠죠. 여기를 보고. f0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것. 얘가 만약 fx라면 f0, 3 나오죠. 이게 안 나와요. 아, 이게 맞네요. 이게 fx로 본다면 f0은 마이너스 1 맞고 이걸 gx로 본다면 g0은 3 맞죠. 이런 꼴이네요. 그럼 f-1의 값을 구하시오. 마이너스 2 더하기 g2의 값 4 마이너스 2 더하기 3, 5. 네, 이렇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사실 답이 얼마라고? 전 4요. 그러니까 전해남 씨의 답이 4랍니다. 우리 믿어봅시다. 동안이 안 물어봐요, 동안이. 아니 뭐 답이 만약 4가 아니면 괜찮아. 뭐 그럴 수도 있잖아. 그 망신 한번 당하면 되는 거지. 뭘 그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 얘들한테 손가락질 한번 당하고. 한두 번 당하는 거. 쯔쯔쯔 소리 한번 듣고. 자, 다함수 fx가 다음과 같답니다. 일단 이 위에서 풀었던 거랑 비슷하죠? 이 전체를 적분하셔야 되니까 좌변 적분하면 fx-gx 적분하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c1 이라고 할게요. 이걸 적분하게 되면 fx 곱하기 gx 적분하게 되면 2x 세제곱 플러스 4x 제곱 마이너스 6x c2 f1이 마이너스 2 여기다 집어넣을까요?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1을 대입하게 되면 없어지고 c1 c1 값은 마이너스 6 이쪽도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2 4 마이너스 8 우변 1 대입하면 2 더하기 4 빼기 6 이건 마이너스 8 이렇게 되네요. 네, 그리고 얘도 그렇죠. 값이 틀리기 때문에 아마 밑에 있는 식을 인수분해 혹은 조립제법, 인수분해 안 되죠? 아쉽게도 모양이 안 이쁘죠? 조립제법 합시다. 2, 4, 마이너스 6, 마이너스 8 얘는 뭘 대입해야 돼요? 네? 조립제법 해보시면 마이너스 1? 내려오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고 네, 더해 내리고 응? 마이너스 1 맞아요? 마이너스 2라고 했어요? 아, 내가 잘못 썼어요? 내가 잘못 썼다고? 마이너스 2로? 마이너스 2 내려오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고 안 맞는데? 거기가 마이너스라는 게 기가 하는 마이너스가. 뭐라고요? 아니 뭐라는 거야? 마이너스 1 내려오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고 야 누가 아까 계산 어떻게 한 거야 도대체? 아니, 쌤 아까 그 마이너스 2고 아래를 2라고 정신 차려 이 새끼야. 아침부터 뭐 하는 짓이야 애들 불렀다 놓고 계산도 못해? 정신 차리라고. 저희를 보면서 하세요. 어? 아니, 자, 이 식이 x 플러스 1 2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이에요. 자, 둘을 더해서 둘을 빼도 얘가 될 것 같지는 않죠. 아무래도 2를 다시 끄집어내서 이쪽에다 분배를 해줘야 되나요? 그래야 될 것 같죠. 그럼 여기가 2x 플러스 2가 되고 얘가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8이 돼서 여기서 여기를 빼게 되면
자,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빼게 되면 이게 딱 맞겠네요. 그럼 남은 건 누가 fx고 누가 gx인지 봐야 되는데, 이걸 만약 fx 둬봅시다. 그리고 이제 이걸 이 값을 적용시켜 봤을 때 맞으면 이게 당연히 gx가 될 테니까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아닌 것 같죠? 그럼 이게 gx예요. 보나마나 얘가 fx겠죠, 그러면? 그래서 f0 마이너스 4 g3 8 더하면 5. 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인 함수 fx에 대해서 주어져 있는 식이 f0은 마이너스 2, f2 값을 구하라는 거죠. 이거를 적분하셔야지만 이걸 구할 수 있겠죠. 이 전체식을 적분해야 되는데 이제 구간이 두 개로 나눠졌고 두 구간마다 관계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각각 적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를 적분하게 되면 x제곱 플러스 x 적분상수 붙는데 위아래 붙을 것 같으니까 구분해 씁시다. 밑에는 x세제곱 플러스 2 근데 f0의 값이 마이너스 2. 근데 0은 어디에 구간에 포함되냐면 요 밑에 구간에 포함되죠. 1보다 작은 구간. 그럼 적분해서 나온 fx에다가 0을 대입할 때 밑에 식에다 대입해야 되니까 여기다 0 대입하게 되면 뒤는 마이너스 2가 이렇게 붙는다 뜻이죠. 자, 그리고 여기 말이 있죠. fx는 모든 실수 구간의 연속이기 때문에 x가 1보다 클 때든 1보다 작을 때든 둘 다 연속이 되려면 여기서 1을 대입한 값. 여기서 1을 대입하게 되면 c1 플러스 2. 여기다 1을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1. 둘이 같아야 되므로 c1의 값은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이렇게. 자, 남은 건 f2 값. f2는 여기 적용된 식이죠. 여기 가야 되겠죠. 이렇게. 그럼 여기다 2를 대입하게 되면 4 플러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이건 학교 교과서랑 내신에 이제 비교적 잘 나오는 어렵지 않지만 대표적인 문제. 근데 미분했더니 다음과 같죠? 극소값을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극소값이 마이너스 2야. 얘를 이제 적분해 봐야 될 텐데 x세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c가 될 거예요. 근데 극소값이 마이너스 2라는 뜻은 보세요. 3참수죠. 보통 우리가 개형을 알잖아요. 극대값 극소값이 모두 존재하는 케이스는 이 케이스밖에 없어요. 양수니까. 그리고 구조상 극대가 먼저 나오죠. x값. 극소가 뒤에 나와요. x값. 근데 극대 극소는 미분한 도함수식이 0 됐을 테니까 이거 0 되는 거 찾으려면 인수분해 3으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4 x 플러스 2 x 마이너스로 인수분해 되기 때문에 도함수가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는 뜻은 도함수가 0이 되는 마이너스 2가 극값의 위치죠. 근데 극소값이 마이너스 2라는 뜻은 여기에 있는 이 위치가 마이너스 2라는 뜻이죠. 2, 마이너스 2라는 점을 이 원함수인 y는 fx가 통과한다는 뜻이에요. 저기다 집어넣어야 되겠죠? 마이너스 2, 8 마이너스 24 플러스 C. 따라서 C값은 이 계산하면 얼마죠? 마이너스 16 넘어가면 플러스 16, 14 이렇게 남네요. 극대값을 찾으시오. 이 값 찾으라는 얘기죠. 결론은 마이너스 2, 얼마냐 이걸 찾으라는 뜻이니까 저기다 마이너스 2를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8 플러스 24 플러스 14. 그래서 극대값은 30 40 뭐야? 30이야? 네. 30 이렇게 되겠다라는 거죠. 이건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도 맨 밑에 있는 거 하나 해보세요. 8-. 자, 이거 혹시 앞쪽에 선생님이 이런 그 미분 방정식 관련된 문제 나오면 편미분으로 풀면 좀 문제가 쉽게 풀린다고 그랬었죠. 원식대로 풀면 이렇게 네요. 원식대로 해보면 얘를 구하려면 f'0을 계산해야 되죠. f'0을 미분계수 정의에 따라 풀면 리미트 h가 0으로 할 때 이거를 x-0분의 fx-f0 이걸 쓰는 건 의미가 없죠. 그러면 이게 위에 있는 관계식을 보면 가로 안에 두 개의 덧셈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이 모양으로 h분의 f0 플러스 h 마이너스 f0 그럼 리미트 h가 0으로 할 때 h분의 이 식을 여기에 적용시키는 거죠. 그럼 f0 더하기 fh 그 다음에 여기에다 대입하면 0 곱하기 h 없어지고요. 마이너스 f0 이렇게 지워지면서 얘가 6
따라서 리미트 h가 0으로 할 때 h분의 fh 얘가 6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찾아야 될 거는 부함수를 찾아야죠. 리미트 h가 0으로 할 때 h분의 f 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이걸 찾아야 돼요. 리미트 h가 0으로 할 때 h분의 이걸 저기에 적용시키게 되면 fx 플러스 fh 마이너스 xh 마이너스 fx 이렇게 지워지고 이걸 이제 두 개로 찢는 거죠. 리미트 h가 0으로 할 때 h분의 fh 마이너스 리미트 h가 0으로 할 때 h분의 xh 이건 약분하게 되면 자, 이걸 약분하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 x가 나오고 이거는 뒤에 아까 여기서 했었던 이 부분 6이 됐었네요. 이렇게 우리가 구한 건 도함수였죠. 이 식 자체가 도함수식이니까 f'x가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f2를 구하려면 이제 적분해야 되겠죠. 얘를 적분했다고 기호를 써서 적분했다고 치면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플러스 6x 뒤에 적분상수 C값 찾아내네요. 여기서 제일 만만한 게 x0, y0을 대입하게 되면 좌변은 f0, 우변은 f0 플러스 f0 마이너스 0 따라서 없어지고 f0의 값은 0이 되죠. f0이 0인 거니까 뒤에는 C값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f2 값을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2 플러스 12 그래서 정답은 10 이렇게 되는 문제죠. 자, 다음 같이 푸는 게 이제 일반형의 방식이에요. 이걸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왜냐면 서술형에서 미분계수의 정의에 따라 푸시오라고 서술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풀이법을 알고는 있어야 되지만 만약 그렇게 강제적으로 이게 미분계수의 정의에 따라 혹은 도함수의 정의에 따라 푸시오라고 강제적으로 어떤 명령을 내리는 게 아니라면 굳이 이렇게까지 풀 필요는 없고 그때 말씀드렸던 편미분을 사용해 보는 겁니다. 편미분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나요? 오랜만에 하는 거니까 한번 다시 연습해 볼까요? 편미분은 어떻게 해요? 주어져 있는 관계식을 뭐에 대해서 미분해라? y에 대하여 미분하라. 그러니까 y를 문자로 보고 x는 이제 숫자로 본다라는 거죠. 그럼 미분하게 되면 쟤는 그냥 미분했던 기호죠. 이렇게 미분을 했습니다. 얘는 x가 있기 때문에 어떤 관계식의 x 여기서는 y에 대해서 미분한다는 뜻이 y가 문자였기 때문에 x는 숫자가 되는 거죠. 그럼 관계식에다 숫자를 집어넣으면 답이 숫자로 나와서 얘를 미분하게 되면 숫자를 미분한 거라 0이 됐고 얘를 미분하게 되면 이제 기호를 쓰는 거죠. f'y 여기를 미분하는데 y가 문자고 x가 숫자라는 얘기는 마이너스 x가 개수라는 얘기예요. y에 대한 1차식을 미분하는 거니까 그 앞에 있는 마이너스 x가 이렇게 나오겠죠. 두 번째 이러고 난 다음에 이제 y에 뭐 대입하죠? 0 대입합니다. 그러면 f'x는 f'0 마이너스 x 따라서 f'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6 네, f'0이 6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풀이는 똑같죠. 아까 했던 것처럼 적분해서 풀이하시면 됩니다. 처음 이 패턴대로 공부한 건 처음인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번 복습 삼아 다시 한번 해봅시다. 네, 미분계수 정의대로 하는 것들은 여러분이 연습을 개인적으로 꼭 하셔야 됩니다. 네, 편미분을 풀어본다면 미분하시고 없어지고 미분하시고 y에 대해서 미분한 거니까 3x가 남고 그런데 0 대입하게 되면 f'x y에다 0 대입하는 거죠. 그럼 f'0 3x 플러스 3 적분해야 되죠. 네, 적분하면 2분의 3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c 자, C값 찾으려면 아무래도 00 대입해 봤을 때 F0 0이니까 네,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정답입니다. 정적분의 정의에서 정적분이 쭉 설명되어 있는데 이게 혼자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좀 갭이 생겨요. 정적분과 부정적분의 갭. 큰 틀에서 본다면 적분을 배우시는 거죠.
근데 그 적분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배워요. 부정적분, 정적분. 부정적분은 너무 많아서 정할 수 없다라는 뜻이었죠. 어떤 함수를 미분했더니 다음이 되었다. 그랬을 때 그 미분하기 전에 있는 함수가 뭡니까? 라면 주요한 포인트는 있지만 뒤에 적분상수가 붙죠. 그래서 그 함수를 뭐라 하나로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부정적분이라 불렀고, 정적분은 하나로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부정적분은 기호가 이랬었잖아요. 이걸 풀게 되면 이렇게 됐었죠. 뭐 하려고 하는 거냐면 함수식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미분하기 전에 있었던 함수식을 찾으려고 하는 게 이제 부정적분이라면, 정적분은 기호를 이렇게 씁니다. 똑같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 인테그랄 밑에다가 뭐 하나 붙고 인테그랄 위에 뭐 하나 붙어요. 저 AB는 일반적으로 상수의 개념인데, 밑에는 얘를 정적분의 기호에서 아래 끝이라 불러요. 얘를 위 끝이라 불러요. 용어가 그렇습니다. 아래 끝, 위 끝. 네. 사이시옷이 붙어야 되죠. 얘는 뭐 하려고 하는 거냐면요, 이게 X축이고 그래프가 이렇게 Y는 fx라는 그래프가 있어요. X값 A에서 X값 B까지 이 구간 안에서 그래프랑 X축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 넓이에 관련된 게 정적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정적분 배우다 정적분 배우면 굉장히 생뚱맞은 느낌 있죠. 뭐 관계식을 구하는 부정적분을 배우다가 갑자기 무슨 넓이를 구하라고 하니까 이게 정입니다. X는 A, X는 B, Y는 fx, X축으로 둘러싸인 면적에 관련된 거예요. 얘는 구간 안에서의 넓이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 둘이 아까도 구분점이 있다면, 인테그랄 fx dx는 인테그랄 ft dt랑 다릅니다. 위는 x에 대한 관계식이고 아래는 t에 대한 관계식이니까 함수식 구조가 똑같은 것처럼 보여도 변수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둘은 같은 게 아니에요. 뭐 그 쉽게 말하면 x 더하기 y는 이거 동량 처리하지 않잖아. 둘이 다른 식이니까. 저희도 마찬가지죠. 위 아래가 똑같은 구조를 가지지만 하나는 x에 대한 관한식, 하나는 t에 대한 관한식이니까 두 식을 우리는 같다고 두진 않아요. 근데 정적분은 안 그래요.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얘랑 인테그랄 a에서 또 b까지 ft dt, 적분 변수가 다르겠지만 구간과 피적분 함수가 동일한 구조라면 얘네들은 같은 거예요. 그런 이유가 얘는 x축과 fx랑 x는 a, x는 b 사이에 만들어진 넓이를 구하는 거라면, 얘는 t축과 t는 a, t는 b 사이에 만들어진 넓이를 구하는 거라 이 x가 t로 바뀌는 것 뿐이지 내용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거기 구간에 만들어진 넓이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정적분과 부정적분은 그래서 식의 정의 자체가 다른 겁니다. 정적분은 구간 안에 만들어지는 넓이에 관련된 게 정적분이다 라는 표현이고, 이게 미적 2에 좀 자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굳이 이 얘기를 자세히 설명드릴 필요가 없는 분들이 계셔서 간략하게만, 지금 우리가 배우는 교과가 그냥 정의대로, 사실은 정의대로 입각해서 하면 되는데, 지금처럼 여러 가지 그 첨단 기계들이 많이 개발돼 있고 발전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좀 어려운 것들은 컴퓨터의 도움을 많이 받죠, 우리가. 우리가 구할 수 없는 도형의 넓이도 뭐 기계의 도움을 이해한다면 충분히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예전에 고대인들은 과연
그러니까 흔히 구할 수 있는 넓이들 있죠. 뭐 직사각형이나 뭐 삼각형이나 이런 것들 말고 곡선을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의 넓이 값은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구하기 어려웠을 거라는 얘기죠. 대표적인 게 원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원 넓이 구할 때는 예전에 고대 사람들은 이런 과정을 거쳤던 거죠. 이 원을 포함하고 있는 외접하는 정사각형을 그려놔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부분이 내가 구하지 않는 넓이가 포함되어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내가 아는 넓이 값을 통해서 모르는 넓이 값을 구해가는 과정이었던 거죠. 이거를 이렇게 등분을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등분을 계속 나눠요. 이런 식으로 등분을 나눠요. 그러다 보면 드디어 내가 원하지 않는 넓이 값이 하나씩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그 넓이를 빼고 내가 구하는 넓이 값을 구해가는 과정을 구분 구적이라고 불러요. 구분, 나눈다, 구적, 쌓는다라는 뜻이죠. 쭉 나눠놓고 내가 원하는 넓이만 쌓겠다는 뜻이죠. 지금 이런 것도 그래요. 이렇게 구간 안에서 y는 fx라는 그래프가 있고 얘를 x축을 만약 여기다 뒀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구간 안에서 만들어지는 넓이 값을 구하시고 그러면 그때 우리가 이게 지금 쓰고 있는 정적분을 쓰게 되거든요. 이 넓이에 관련된 문제를 풀 때. 넓이를 구하다 보니까 여기 있는 넓이를 우리가 구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넓이는 이런 건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구간 안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실제 우리는 여기를 구하기 때문에 이만큼의 넓이가 필요 없는 겁니다. 저거를 처리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던 거예요. 처리하는 방식이 A와 B 사이를 예를 들어 2등분해서 이렇게 선을 그어요. 보조선을. 이런 식으로 가겠다는 얘기죠. 그럼 이 부분은 이제 이 부분의 넓이는 뺀다 뜻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다시 이런 식으로 또 반으로 또 쪼개고 이러다 보면 이제 여기 넓이는 필요 없어지죠. 여기가 우리가 원하는 넓이는 이렇게 나타나요. 그럼 조금씩 여기 있는 이 사각형들을 등분해 가서 그 안에 사각형을 무수히 많이 세우게 되면 내가 구하는 넓이 값에 매우 가까워지고 나중에 이 A와 B 사이를 n등분 할 때 그 n을 무한히 많이 주게 되면 이 직사각형 가로 길이가 점점 짧아져서 나중에는 뭐처럼 보일 거냐면 거의 선처럼 보일 거라는 얘기예요. 무수히 많은 선을 이렇게 실제로는 직사각형인데 이 무수히 많은 선을 세워놓고 넓이 값을 구하는 구조와 같아질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극한이 출현해요. n을 무한히 보내는 겁니다. 그 이 안에다 이제 뭐 쓰냐면 이 직사각형 넓이 값을 써요. 직사각형 넓이의 총합. 이 안에 만들어지는 직사각형 넓이의 총합. 근데 넓이의 합을 계산하려다 보니까 뭐가 생각났냐면 시그마가 다시 생각이 나요. 이 안에 다시 시그마를 집어넣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는 뭘 써야 되냐면 뭐의 넓이냐면 직사각형 넓이거든요. 근데 이게 왜 설명하는지 알아야 돼요. 좀 이따가 이 관련 얘기해서 무턱대고 미적 2를 배워야 되는 사람만 들어야 될 내용이 아니라 좀 이따 뭔가 관계된 내용이 나오는데 저걸 이해하려면 대략적이라도 이걸 이해하는 게 낫기 때문에 여기는 직사각형 넓이의 일반항이 필요한 거예요. 시그마를 처리하려면 시그마 오른쪽에 보통 우리가 일반항을 쓰잖아요. 그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 있는 도형을 여기 안에 구간을 쪼개놓고 이 안에 넓이를 구할 때 무수히 많은 직사각형들 아까처럼 가로 길이를 짧게 만들어서 무수히 많은 직사각형 넓이의 총합을 구할 건데 그 중에 하나의 대표가 될 수 있을 만한 게 직사각형을 찾는 거죠. 그래서 그 항의 번호를 K로 보는 거예요. K번째 직사각형. 근데 이 K번째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가로의 길이는 항상 양이에요. A와 B 사이의 간격인 양을 n등분이라는 자연수로 나눴기 때문에 이 가로의 길이는 항상 양이 되는데 이 직사각형 넓이를 구하려면 세로의 길이가 필요하죠. 근데 이 세로의 길이라는 게 어떤 특정 위치를 집어넣어서 나온 함수 값이에요. 함수 값. 이 점의 y좌표를 말해요. 함수 값. 그래서 y는 fx라는 그래프가 x축 위에 그려지게 되면 y좌표, 함수값이 양수가 되기 때문에 이 직사각형의 넓이도 총합도 양이 돼요.
양의 넓이를 무수히 많이 더했기 때문에. 얘를 간단히 줄여 놓은 게 지금 여러분이 배우실 이제 정적분이에요. A에서부터 B까지 fx와 x축이 만나는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겠다라는 표현이니까. 그런데 이런 구조라는 거죠. 이걸 뭐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그래서 이게 이 부분이 이제 책에 나와요. x축이 있고 x축 위에 y는 fx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럼 A에서 B까지 정적분에서 나온 이 정적분 값 있죠.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 이 정적분 값은 답이 0보다 큰 거예요. 양수예요. 그리고 이 둘러싸이는 면적을 내가 만약 S라 부른다면 넓이 S 자체가 정적분 값이 돼요. 근데 그래프가 매번 그래프 X축 위로 올라가지는 않잖아요. 그래프가 X축 밑으로 내려올 수도 있죠. 이렇게. 그럼 A에서부터 B까지 정적분을 하는 겁니다.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 근데 얘는 A에서 B까지 fx랑 x축으로 둘러싸이는 이 면적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그랬잖아요. 관한 내용이라고 했지 넓이라고 언급하진 않았거든요. 아까 잠깐 설명했었죠. 정적분은 이 넓이의 총합을 계산한 관계식이에요. 그럼 이 안에 무수히 많은 직사각형을 세워놔서 넓이에 관련된 내용으로 정적분을 표현하는 건데 그 안에 대표 사각형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K번째 사각형. 그럼 이 K번째 사각형의 넓이를 총 다 더해서 이 구간 안의 넓이를 계산했던 건데 이 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길이는 양수가 맞는데 세로 길이는 음수가 돼요. 그러면 어떤 특정 x값을 집어넣어서 나온 함수 값이었기 때문에 가로 곱하기 세로 하다 보니까 세로 값의 함수 값이 음수 값이 나와서 결론은 이 직사각형 넓이를 더하겠다는 개념이 결국은 음수를 무수히 많이 더하다 보니까 이 답이 음수로 나와요. 정적분 값이 음수로 나온다는 얘기죠. 하지만 넓이 값은 음수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넓이는 S거든요. 넓이는 S이나 정적분 값은 그 넓이 값에 마이너스를 붙인 거와 같다라고 정의를 내려요. 결론은 X축 위에 있는 그래프의 정적분 구할 때는 정적분이 넓이이지만 X축 아래에 있는 부분의 정적분 값을 구할 때는 그 넓이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정적분이 나오기 때문에 정적분은 상황에 따라서 양이 되기도 하고 음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정의대로. 정적분의 정의. 닫힌 구간 안에 연속인 함수 fx는 다음과 같이 정적분을 정의할 수 있는데 x축 위에서 그려졌을 때는 a에서부터 b까지 함수 fx랑 x축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 도형의 넓이 값을 정적분으로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x축 위에 있기 때문에 넓이 자체가 정적분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밑에 보면 x축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넓이에 마이너스를 붙인 것을 우리는 정적분으로 정의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건 어쩔 수 없이 미적 원이니까 이렇게밖에 정의를 못 내리는 거예요. 원래 이게 정적분의 정의는 아니야. 근데 미적 원은 일부를 배우잖아. 적분의 일부를. 다 배운 게 아니고 좀 전에 설명했던 뭐 구분구적 이런 것들도 미적 2에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거를 미적 원을 배우는 학생들한테는 가르칠 수 없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정의를 그냥 내려버린 거예요. x축 위에서 x는 a, x는 b, 그 다음에 fx, x축으로 둘러싸이는 이 넓이를 x축 위에 그려지면 그 넓이를 정적분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고 x축 아래 그려져 있는 그래프는 넓이에 마이너스 붙이면 걔를 정적분으로 정의하고 문제를 풀어보자 라는 겁니다. 개념 자체가 바뀌었고 아래 끝 윗끝이 붙기는 하겠지만 계산법 자체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잘 이해하시면 되고 이건 뭐냐면요. 약간 성질 같은 건데 A와 만약에 아래 끝 윗끝에 A와 A가 서로 똑같다면 그때 정적분 값은 0이 된다라는 거고 아까 설명에 비추어서 말해보면 A에서부터 B까지 그러면 이만큼 구간이 나오지. 그 구간 안에 무수히 많은 사각형을 세워서 넓이 값을 구하는 건데 만약 A에서부터 A까지면 구간이 사실은 선이고 결론은 선의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수학적으로 선의 넓이는 0이라고 규정하기 때문에 그 넓이 값이 0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여기는
이건 어차피 뒤에 거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이거 바로 뒷페이지 보면 나오는데 그걸 미리 땡겨서 설명드릴게요. 자, 이제 정적분을 배웠으니까 정적분의 계산법을 익혀야 되는데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 머릿속 계속 떠올리셔야 돼요. 지금 배운 지 얼마 안 돼서 좀 생소하시겠지만 구간이 a에서부터 b까지 함수 fx랑 x축으로 둘러싸이는 넓이에 관한 식이구나. 근데 넓이 다라고 못하는 이유는 x축 위면 넓이 다가 되는데 x 아니면 넓이 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넓이에 관한 식이다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이 값을 계산하시오 그러면 아까 그 그림 있죠. x 위에 있으면 이렇게 구간 안에 넓이 값, 밑에 있으면 그 구간의 넓이에 음수를 붙이면 이 정적분의 값. 이제 그걸 떠올려야 되는데 근데 그림을 떠올린다고 답이 나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계산법을 수학자들이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대괄호를 쳐요. 대괄호는 그냥 표기법이라 큰 의미는 없어요. 그리고 아래 끝을 오른쪽 아래, 위 끝을 오른쪽 위에다 써요. 숫자를 쓰는 거죠. 그리고 이 fx의 부정적분 함수를 씁니다. 근데 적분상수는 보통 빼요. 빼는 이유는 좀 전에 설명드릴 테니까. 적분상수 빼고 얘를 적분한식을 써요. 그런 다음에 윗끝인 b를 여기 있는 함수식에다 집어넣어요. 그럼 라지 fb가 나오겠죠? a를 함수식에다 집어넣어요. 라지 fa가 나올 거예요. 이걸 빼시면 저 정적분의 값을 구할 수 있다는 뜻이죠. 물론 이 과정에는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없는 굉장히 많은 수학적 관계에 대한 결론만 쓴 겁니다. 이렇게 하면 답을 구할 수 있다라는 수학자들의 노력을 결과로 그 노력을 갈아놓은 거를 그냥 결과를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익히고 배우시기만 하면 되는 거라는 뜻이죠. 근데 만약 내가 필요에 따라서 윗끝과 아래끝을 바꿔야 될 거나 바꾸고 싶을 때가 있을 거란 얘기죠. 혹시 윗끝 아래끝을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계산은 동일하게 이렇게 이루어지거든요. 적분하시고 이번에는 아래끝이 B, 윗끝이 A 집어넣어요. 윗끝 먼저 집어넣은 값을 아래끝을 집어넣은 값을 빼내는 거거든요. 하다 보니까 둘이 위아래를 비교하다 보니까 두 개는 값은 아마 똑같을 거란 얘기죠. 흔히 우리가 말하는 뭐 5 빼기 2 그럼 3이잖아. 근데 2 빼기 3 하면 마이너스 3이잖아요. 절대값은 같은데 보가 반대이기 때문에 둘은 어느 쪽 한 군데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게 되면 둘은 서로 같아진다는 뜻이죠. 어느 한쪽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면 얘네들은 같아져요. 결국은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면 얘랑 같아진다는 뜻은 상황에 따라 윗끝 아래끝을 바꿀 수 있겠지만 바꾸게 되면 바깥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나가야 된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DPG에 나와요. 여기. 이건 좀 전에 했었던 건데 부정적분에도 했었죠. 적분한 다음에 미분했을 때 그러면 P적분 함수가 답이다. 그런데 다만 차이가 있는 게 여기 P적분 함수는 FT인데 답은 FX로 써져 있죠. 이게 적분 변수는 T였지만 적분 구간에 X가 있었기 때문에 답이 X로 표현된 건데 이건 왜 갑자기 T가 X로 바뀐 겁니까? 그러면 여기만 먼저 처리해 보면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fx 라지 ft 주어져 있는 관계식을 t에 대해서 적분하시오. 그리고 이렇게 대입을 해요. 라지 fx 마이너스 라지 fa. 자, 여기까지 한 건데 얘가 뭐냐면 그렇게 나온 결과를 여기가 중요하죠. 미분 변수 x에 대해서 미분하시오. 주어져 있는 관계식을 x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 얘는 x에 관한 식이니까 저거를 미분한 식이 나오겠죠. 근데 얘는 x가 없는 상수값이라 미분하면 없어져요. 또 라지 fx를 미분하게 되면 스몰 fx가 되기 때문에 결과는 p적분 함수가 답으로 나오긴 나오되 적분 구간에 있었던 미분 변수 x를 끌고 나와서 이렇게 답을 쓰시면 된다는 거죠. 내용이 복잡한데 실제로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관계식이긴 해요. 이게 3x-5 3t-5 dt 이렇게 돼 있다면 t에 대한 관계식을 적분한식을 정적분한식을 다시 x에 대해서 미분한 뜻이니까 답 쓸 때는 요거 끌어다 쓰되 적분 구간에 있는 미분 변수 x를 갖다 씌워서 3x-5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아셨나요? 밑에 이게 지금 이제 내내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좀 전에 정적분을 계산하는 방식 다음과 같다. 정적분 계산할 때는 저 적분을 이렇게 표기법상 여기는 P적분 함수를 부정적분 한 다음에 적분상수 빼고 아래끝 윗끝을 이렇게 대괄호에 놓고 이건 하나의 표기법이에요. 이렇게 계산 이게 눈에 잘 보이라고 그 윗끝 집어넣고 아래끝을 집어넣는 식을 빼게 되면
지금처럼 정적분을 계산할 수 있는 방식이 나온다라는 건데, 근데 여기 왜 적분할 때 적분상수를 왜 빼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별 의미가 없어서 빼는 겁니다, 사실은. 굳이. 만약에 내가 적분상수를 안 뺐다고 칩시다. 얘를 적분하게 되면 적분상수가 이렇게 붙었겠죠. 계산법상 b를 집어넣어요. fb 플러스 c. 여기서 a를 대입한 식 fa 플러스 c. 얘를 이렇게 빼다 보면 어차피 c가 지워져요. 어차피 지워져도 굳이 여기다 써서 복잡하게 만들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적분했을 때 만들어지는 그 알 수 없는 적분 상수는 계산상 지워지기 때문에 그냥 처음부터 쓰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정적분 이거 동일해요. 이것도 뭐 굳이 설명드리진 않을게요. 그러니까 만약 피적분 함수에 적분 변수가 아닌 어떤 수가 있으면 바깥으로 넣었다 뺐다 가능하고, 덧셈 뺄셈에 역시나 정적분도 분배가 가능하고, 대신에 좀 조심하셔야 될 거는 요것만 조금 신경 쓰세요. 부정적분은 뭐 그렇게 신경 쓸 게 없었는데, 정적분은 분배하는 건 어렵지 않아. 그냥 있는 꼴에서 그냥 나눠만 주면 되니까. 반대로 나눠져 있는 꼴을 이렇게 붙여갈 때 있죠. 두 개로 떨어져 있는 정적분을 하나로 모아갈 때는 약속이 있어야 돼요. 그 약속이 적분 구간이 동일해야 됩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적분 구간이 동일하지 않으면 분배될 수가 없고, 이렇게 모을 수가 없다는 뜻이죠. 아시겠죠? 더하기 빼기여도 약속은 적분 구간이 동일하다면 피적분 함수가 달라도 이걸 하나로 모을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고, 마지막 이거 정적분의 성질. 아까 정적분이 면적에 관련된 거라고 그랬잖아요. A에서 C까지 이 함수 fx랑 x축이 둘러싸이는 넓이를 구하는 거는 A에서부터 D까지, 좀 잘못 정했죠? A에서부터 B까지 이 구간 안에 만들어진 넓이를 관련된 식을 구하는 거나, A에서부터 C까지 관련된 넓이 값에 C에서부터 B까지 넓이 값을 덧셈해도 어차피 같은 거라는 얘기죠. 이게 그 뜻이에요. 그 내용은 뭐 당연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충분히 가능한 부분인데, 이걸 모으는 과정이죠. 예를 미리 들어볼까요? 이렇게 있었고, y는 여기 x제곱이 있었고, 여기에 1 있고, 여기에 3 있어요. 그럼 원래 답은 인테그랄 1에서부터 3까지 x제곱 dx, 얘를 계산하라는 건데, 이걸 내가 만약 구간 안에 여기다 2를 만들어 놓고 인테그랄 1에서부터 2까지 x제곱 dx 더하기 인테그랄 2에서부터 3까지 x제곱 dx, 이래도 답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쪼갤 수도 있고 쪼갠 걸 하나로 모을 수도 있는데, 쪼개는 거는 별로 어렵진 않아요. 근데 모을 때는 약속이 있는데 이런 약속이에요. 일단 두 개의 정적분 중에 하나의 윗끝과 하나의 아랫끝이 똑같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피적분 함수가 똑같아야 됩니다. 첫 번째 약속, 하나의 정적분의 윗끝과 나머지 정적분의 아랫끝이 똑같은 숫자여야 되고, 피적분 함수가 동일할 때는 얘랑 지워지고 새로운 아랫끝으로 새로운 정적분을 만들 때 피적분 함수가 같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거예요. 여기 윗끝, 여기 아랫끝 똑같네? 그 피적분 함수가 같죠? 그럼 얘네들이 지워지고 새로운 아랫끝과 새로운 윗끝으로 이렇게 정적분이 정의된다는 뜻이에요. 자, 이제 문제를 얼른 좀 풀어봅시다. 가실 때가 다 된 것 같아서 몇 개 문제만 빠르게. 다음은 정적분 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3차 함수죠. 곱을 적분하는 방식은 아직 안 배웠다고 그랬으니까 이거는 분배해 주셔야 돼요. 근데 얘를 먼저 분배하면 x제곱 마이너스 1, 거기다 3x를 곱하면 x세제곱 마이너스 x. 네, 정적분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얘를 적분하죠. 4분의 1 x의 4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적분상수 빼고 1, 3 집어넣으면 그냥 가벼워요. 3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4분의 81 마이너스 2분의 9, 여기서 1을 집어넣은 값
4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을 빼내시면 정답입니다. 그죠? 어려울 건 없어요. 계산상. 계산 마무리 여러분 하시고. 얘를 계산하시오. 근데 이거는 3차를 계산을 먼저 해줘야 되니까 x세제곱 플러스 3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 이렇게 분배를 해놔야 돼요. 그래야 하나씩 우리가 적분할 수 있으니까. 4분의 1 x 4제곱 플러스 x 세제곱 플러스 2분의 3 x제곱 플러스 x 적분하신 다음에 이거 집어넣으면 돼요. 근데 0 집어넣으면 0 집어넣은 값은 주르륵 없어지고 0이 되죠. 빼기 이제 1 집어넣은 값 4분의 1 더하기 1 더하기 2분의 3 더하기 1 요거 계산하신 다음에 음수 붙이면 2번에 정답이 나온다는 뜻이고 분수식의 정적분은 분수식의 적분은 없는 거니까 지금은 당연히 이제 인수분해를 하겠죠. 그럼 t 플러스 1 dt 당하지 마시고 t에 대해 적분하시면 돼요. 2분의 1 t제곱 플러스 t 3, 5 집어넣으면 2분의 1 곱하기 5의 제곱 플러스 5에서 빼기 2분의 1 곱하기 3의 제곱 플러스 3 이걸 빼내시면 답. 근데 만약 여기서 봐봐. 적분 변수가 t가 아니고 x였다고 쳐보자. 뭐 달라질 게 있냐는 거죠. 관계식이 다른 것처럼 보이겠지만 어차피 t에다가 얘네를 집어넣으나 어차피 x에다 얘네를 집어넣으나 결과는 이걸 계산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정적분은 적분 변수가 달라도 구간과 피적분 함수가 동일하다면 같은 함수로 같은 정적분을 본다는 뜻이죠. 자, 2번을 해볼게요. 2번. 이거는 뭐 식이 완벽히 다르지 않나? 하나는 x고 하나는 y인데 정적분은 적분 변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구간과 피적분 함수가 동일해야 돼요. 구간이 동일하고 안 동일한데요? 뒤 거 바꾸면 돼요. x 플러스 1분의 x 세제곱 dx 했는데 아래 끝, 위 끝을 뒤바꾸게 되면 바깥으로 마이너스가 튀어나간다고 그랬죠? 근데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돼요. 그리고 정적분은 적분 변수를 내가 임의로 아무거나 바꿔놔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바꿔놔도. 그럼 둘을 붙일 수가 있죠. 적분 구간이 동일하고 피적분 함수가 달라도 적분 구간만 동일하다면 이렇게 정적분이 분배됐을 때 다시 이렇게 모을 수도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x 플러스 1분의 이게 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 되고 0, 1 이게 약분시켜버리는 거죠. 그 쟤를 정적분해요. 3분의 1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플러스 x 여기다가 0, 1을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되고 뒷끝이 0이 되게 되면 굉장히 간단해집니다. 뒷끝이 없어지죠. 말 이상은 뒷끝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윗끝만 대입하시면 됩니다. 3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1 요걸 정답 계산하시면 정답이 되는 거죠. 정적분 초반부는 다 계산인데 별게 대단한 게 없어요. 자, 이것도 2번을 풀어볼게요. 이건 이쪽에서는 뭐 하고 싶은 거냐면 잘 보면 이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원래 그렇게 문제를 만들어 둔 건데 피적분 함수가 왜 다 똑같지를 생각해야 돼요. 이거 왜 다 똑같지? 이게 혹시 3t의 제곱 마이너스 1 dt여도 마찬가지다? 같은 거라고 봐야 돼요. 피적분 함수 다 똑같은데 그럼 의심해야 돼. 왜 똑같은 걸까? 봤더니 여기 있는 윗끝과 여기 있는 아래끝이 동일하고 가운데가 덧셈이어야 돼요. 아까 선생님 설명할 때 이 덧셈을 좀 중요하게 설명 안 한 것 같은데 덧셈도 중요합니다. 뺄셈이면 안 모아지거든요. 덧셈이 이어야지만 모아져요. 피적분 함수 같고 윗끝 아래끝 동일하며 가운데가 덧셈일 때는 이게 정적분을 하나로 모을 수 있어요. 얘랑 지워버리고 이런 거랑 모아요. 그럼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3x 제곱 마이너스 1 dx 이렇게 썼는데 이것도 피적분 함수 똑같잖아요. 얘도 좀 같이 모았으면 좋겠는데 가운데가 덧셈이 아니고 마이너스네? 안 되겠다. 따로따로 계산해야지. 그러기에는 모양이 너무 아깝더라는 거죠. 혹시 이걸 덧셈을 바꾸면 위아래가 뒤바뀌지겠죠, 이렇게. 그리고 왔더니 다시 모아져요, 이렇게. 응? 세로는 아래끝, 윗끝, 피적분 함수. 이걸 계산하시면 돼요. 약간의 저 정도 요령은 여러분들 저 정도 센스는 있잖아? 네. 잠깐만요. 얼마나 남았나? 네. 그래도 여기까지는 한번 마무리 합시다.
자, 다음 함수에 대해서 어차피 우리가 또 내일 또 수업이 있으니까 여기 못한 건 내일 이어서 하면 되니까요. 이거를 계산하시는 거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dx, fx, dx를 계산하는데 이거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여러분 문제 풀 때 그림 그리라는 게 아니고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0을 기준으로 0의 오른쪽에서는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 1,0이 꼭지점이며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을 그려요. 이렇게. 그럼 0의 왼쪽은 0,1이라는 이 점을 지나가며 기울기 일자리 직선이니까 이렇게 돼요. 이게 함수 fx입니다. 근데 이 fx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여기가 마이너스 1일 거 아니에요? 그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여기를 정적분하라는 뜻이에요. 그럼 결국은 그래프가 x축 위에서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 그래프와 x축과 x는 마이너스 1, x는 a, 이 구간 안에서 만들어지는 넓이니까 여기 넓이값 구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저런 도형의 넓이를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적분을 이용하는 겁니다. 저런 도형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데 이런 건 넓이를 구할 방식이 없으니까 수학자들이 정적분을 만들어내서 저 넓이 값을 이렇게 구할 수 있는 방식을 개발한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마이너스 1까지 정적분 하는데 마이너스 1에서 0까지와 0에서 1까지가 그래프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정적분은 왜 피적분 함수를 적분해야 되잖아. 근데 적분 함수가 다르기 때문에 따로따로 계산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를 1번, 여기를 2번으로 본다면 1번은 인테그랄 마이너스에서 0까지는 이 함수예요. 여기 밑에 있는 거. x 플러스 1 dx 얘를 적분하셔야 되고 2번 여기를 계산할 때는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는 얘를 적분하고 있는 게 아니고 얘를 적분해야 되기 때문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dx를 처리하시는 거예요. 2분의 1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 0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0, 1 0은 집어넣으면 의미 없고 근데 빼기 마이너스인데 일단 마이너스를 계산해 봅시다. 여기다 집어넣으면 2분의 1 마이너스 1 그럼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2가 마이너스 2분의 1 거기 음수 붙었으니까 플러스 2분의 1 여기는 0은 집어넣을 필요 없어. 윗끝만 대입하시면 돼요. 3분의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얘는 3분의 1 얘랑 합친 게 저기 정적분 값이기 때문에 6분의 5가 여기에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상황상 어떤 친구는 이런 요령도 부리긴 해요. 여기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나중에 하면 또 이게 꽤 중요한 하나의 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를 굳이 이렇게 정적분할 필요가 있을까요? 어차피 정적분이라는 게 그래프 위에서 그려진 그래프 x축 위에서 그려진 그래프에 정적분을 구하라는 뜻은 넓이를 구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도형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죠. 가로가 1, 세로가 1. 아니 가로가 밑변 1, 높이가 1. 직각 이등변 넓이는 2분의 1. 이거 2분의 1이요. 그렇게 하면 될 것을 굳이 어렵게 정적분 쓸 필요 있습니까? 안 해도 됩니다. 이해만 한다면. 근데 이제 이런 도형들을 우리가 넓이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정적분을 써야 되겠지만 아는 도형이라면 뭐 굳이 안 써도 상관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구간을 나누어서 풀어야 된다. 이제 대표적인 문제도 이런 거예요. 구간을 나누어서 풀어봐라. 2번을 풀게요. 1번은 좀 쉬우니까. 1번은 아주 쉬워요. 2번 풀고 나서 1번을 그냥 가볍게 설명드릴게요. 2번부터 그림을 한번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보면 얘는 원래 이렇게 되어 있는 그림이죠. 포물선이 마이너스 1과 0을 지나가며 아래를 볼록한 포물선이에요. 이렇게. 근데 얘를 절대값을 씌웠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만큼 접어 올라가고 다시 이렇게 되는 그래프죠. 이게 절대값 x제곱 플러스 x의 그래프예요. 근데 얘를 그리는데 다 그리는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그리겠다는 얘기죠. 마이너스 1부터 x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는 1 여기쯤에 구간이 약간 간격이 안 맞는데 이해를 해주시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졌을 때 이 그래프랑 x축과 x는 마이너스 1, x는 1 사이에 만들어지는 둘러싸인 넓이 여기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구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함수식이 아니더라는 얘기죠.
함수식이 달라졌잖아요. 얘는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라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 0까지는 여기 음수 붙여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x dx를 피적분 함수로 보고 적분했어야 되는 거고, 여기는 이 부분은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 이거는 원래 함수에 절대값 안에 들어있던 x제곱 플러스 x, 아래로 블록했던 포물선. 그러니까 얘네들 각각 구한 다음에 이걸 덧셈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계산을 하실 수 있겠죠?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연습용으로 이건 충분히 계산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얘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렇게 따로따로 구간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적분하는 함수가 달라졌으니까. 근데 이거는 그림만 좀 이해하면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얘가 3,0에서 꺾이는 V자 모양 그래프잖아요. 이렇게 꺾일 거라는 얘기죠. 얘가 0, 얘가 3, 얘가 3. 근데 1에서부터 5까지 구하래. 여기 1에서부터 1이면 여기쯤 있다고 칩시다. 왼쪽 두 칸, 얘도 오른쪽 두 칸 여기쯤 있다고 칩시다. 그럼 결국은 x는 1, x는 5, 그래프 x축으로 둘러싸이는 넓이인데, 여기는 선생님 그림을 좀 이상하게 그려서 그렇지, 여기는 이삼각형, 여기는 이삼각형 무슨 관계예요? 합동이죠, 이거? 이걸 여기다 갖다 붙인다면 이렇게 붙이면 되지 않을까요? 그치? 그 이거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이기 때문에 이게 1,1일 수밖에 없죠. 1,2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가로가 2, 세로가 2인 정사각형 넓이를 구하는 것 같기 때문에 이 답은 보나마나 4일 거라는 얘기죠. 계산해봐도. 근데 원래는 계산은 이렇게 했었어야 되죠. 이걸 정적분하게 되면 1에서부터 3까지 여기에 음수로 내려오는 직선이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3에 대한 정적분가 더하기 여기 넓이는 인테그랄 3에서부터 5까지 x 마이너스 3 dx. 얘 계산을 덧셈하면 아마 답이 4가 나올 텐데, 저런 것들은 굳이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